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핸드폰 카메라 기능 여기다 클릭하시고요. QR코드 스캔해서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종목 고민 저희 속 시원하게 봐드릴게요. 처음으로 미르님 사연입니다. 기아 살펴볼게요. 85,000원의 비중이 10%입니다. 라고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손실폭에 있는 종목인데 워낙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 얘기가 좋아요. 뭐 반도체를 사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매수하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전문가님 여기에 동의하세요? 네, 뭐 근데 저한테 질문을 주신 이 분께서도 뭐 이미 답을 좀 알고 제가 어떤 같죠? 답변을 하실지 알고 좀 질문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현대차, 기아차는 제가 항상 또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많이 또 강조를 드렸었고. 삼성중공업보다 좋아하셨어요?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. 이번 이제 상반기 넘으면서는 이제 좀 빼앗겼고, 하지만 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크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최근에 너무 좋지가 않았죠.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또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최고 대장이었던 반도체 섹터가 실적으로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현기차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조선 섹터들 이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,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현대차,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임밸류를 키워가고 있는 내용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셔서 알고 계실 거고, 우리 차트의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기아가 그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붙고 있네요. 개인들의 물량들을 좀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좀 해오고 있는데, 이거는 뭐 일단은 뭐 긍정적인, 그러니까 대형주들한테 이런 연속성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이제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그림들을 최근에 차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주봉이나 월봉상의 차트에서도 지난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뭐 조정이었을 뿐 추세를 깨거나 시장보다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과 그다음에 뭐 적절한 수급 분황들을 보면서 매수를 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수익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이 기아가 풀어야 될 숙제가 이 9만 원의 주가 이제 지난 매물벽과 이제 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언덕이 되겠죠. 그래서 이번 분기와 아니면 이제 뭐 4분기 안에 요거를 이제 뚫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기술적으로 이게 직전 고점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, 2022년도에서도 해소가 되었어야 될 그런 이제 좀 전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기아가 이거를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에서 이제 좀 윗꼬리가 아니라 종가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런 이제 차트로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아의 상승률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목표를 좀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9만 원 전에, 그러니까 좀 매물이 걸리는 위치 전에 이제 분할 매도 목표를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멀리 보고 더 같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9만 원을 돌파했었을 때 거기에서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림까지도 한번 좀 계획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멀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어지는 대박님의 사연, 다비드쌤,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라운테크예요. 1370원에 13% 비중. 매수가까지 상승할까요?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하셨는데, 올라오려면 과연 얼마나 좀 걸릴 것인가, 그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종가 보면은 야, 평단가 좀 높다 이런 또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8,500원이었거든요, 전문가님. 일단 볼게요. 네. 비중 13%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,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고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네. 이제 뭐 매수가 위쪽과 매수가 부근까지 가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이 라운테크가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저점을 깬 게 부담이 되긴 하는데,
최근에 시장이 이만큼 시장에 대한 반응들을 그대로 좀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이제 뭐 종목들이 이런 추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지점을 깬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을 때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시장 빠지니까 또 이제 다시 좀 하방으로 이제 깨는 모습들이 나왔죠. 라운테크가 이제 로봇 테마도 이제 좀 섞일 수 있고 이제 좀 반도체 쪽에 이제 그 핵심 이슈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시장이 바닥을 좀 잡고 그다음에 그 구간들이 좀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당장은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와 같은 이제 2차전지 섹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테마들이 그쪽에서 이제 나와주는데 최근에 이제 이 라운테크가 이제 반등을 했었던 이 시점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수를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. 저는 그런 그림들을 이 기업의 가치와 좀 별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관점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언더,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이 지금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넘기기 어려운 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 이전까지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단가를 좀 낮추신다라고 했었을 때 최종 목표를 지금의 매수가로 만들어 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대응 방안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어지는 멋쩍은 튜브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볼게요. 25만 원, 비중은 25%. 살려주세요. 언제쯤 움직일까요? 라고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바로 봐드릴게요. 자, SOS를 치셨는데 어떻게 좀 바로 가야 되겠죠. 구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. 할게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뭐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, 그 다음에 뭐 이게 이 기업의 차트 안에서는 뭐 과거의 패턴이라던가 추세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주요 구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쯤 움직일까요?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왔었던 음봉이라던가 시장의 그 뭐 조정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더 예민하게 나오거나 이 종목의 그 추세가 깨지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음봉이 나왔었을 때 부담이 커지는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이제 뭐 주포들이 빠져나간다라던가 이런 단서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의 반등을 같이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빠진 시장의 흐름을 타고 내려왔었던 부분들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당연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매수 가격대까지 가려면은 근데 좀 많이 올라야 돼요.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뭐 40% 정도 가량이 올라야 이제 매수가가 나가는 상황이고 비중이 지금 전체 포트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순환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이 기업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 기업을 좀 파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지금 차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20만 원 선에 매물이 좀 두텁게 쌓였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방어가 나왔었던 이 가격 라인이 지금 이탈이 좀 됐었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위쪽에서 대기 물량들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단기간 안에 20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한 16만 원 이하까지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홀딩 관점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하셔서 재차 검토를 좀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16만 원 이하 빠지면 다시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어지는 미르님의 에이스테크입니다. 3,100원 비중 10%예요 라고 하셨는데요. 알겠습니다. 봐드리도록 할게요. 워낙 또 우리 미르님께서 또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니까요. 실권주 청약 끝나자마자 쭉쭉 빠졌습니다.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에이스테크는 제가 질문을 좀 자주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에이스테크가 저는 과거에 이제 뭐 유증 이슈가 있기 전에, 그러니까 급락을 다시 하기 전에
9월 달에 막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을 때도 그쵸. 좋게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.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오늘 뭐 이제 반응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꼭 매수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좀 털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이제 막 이슈가 나와가지고 엄청 급등을 좀 해주긴 했는데 이 종목에 그동안 쌓아왔었던 이력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연속 적자가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 과거에 5G 이슈가 굉장히 좀 셌었던 거는 맞죠. 근데 지금 우리는 5G 폰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재료가 소진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에도 실적으로 같이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뭐 5G가 되면은 이 기업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할 거야라고 하고 기대감에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폭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기업이 벌어간 돈도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막 유상증자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손을 벌리고 투자금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. 근데 이게 빚을 갚기 위해서 기업 안에서 막 유상증자도 발행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이미 뭐 재무제표와 기업 내용들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좀 재료가 반짝 나와가지고 급등을 좀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럴 때는 좀 빨리 빠져나오고 낙폭을 줄여서 매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제 기회로 삼는 게 더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다시 내려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뭐 지금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위쪽에 있고 기업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견에 대한 내용과 의견은 동일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. 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1279 누르시면요. 또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수익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쇼미더스타 히든 공략주 탑5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제강부터 살펴볼게요. 8월 2일에 얘기해 주셨고요. 35.16%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. 더불어서 웨이버스 7월 1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매도가 됐던 종목인데요. 수익률은 29%대, 로보스타는 21%, 신스틸, 웨이버스 또 한 번 다시 매수했었죠. 20%, 14%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재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앞에 또 나왔어요. 센서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9월 19일에 얘기해 주셨고 27%대 수익률을 보여주신 종목입니다. 워낙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갔다가 쭈쭈쭉 빠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답답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. 뭐 제가 제시드렸던 그 이상의 두 자리 목표 수익률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 늦은 대응을 하시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뒤늦게 하신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한 거의 뭐 3주 만에 방송을 다시 나오게 됐어요.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좀 많이 빠졌죠. 박살이 나버렸었는데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흐름들이 다들 좀 저조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센서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드렸던 시점이 그 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스페이스X 관련된 당일에 이제 테마가 좀 터진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5G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좀 더해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에이스테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환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뭐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좀 자랑을 하려고 이제 좀 체크를 해드린 거고 재매수 관점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. 아직은 방향이 아래쪽을 좀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애초에 제가 그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성향으로 제시를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센서뷰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었던
아니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뭐 두 자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성향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제시드렸던 유망주라던가 아니면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으로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 뒤에 또 히든 공략주 저희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다음으로 심택 가도록 하겠습니다. 9월 26일 얘기해 주셨고 6%대 수익률이 발생한 종목입니다. 뭐 보면 월봉으로는 예쁘게도 이렇게 저점 잡아 올라가고 있고 주봉도 그렇고 일봉적으로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좀 매력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네, 심택이 그래도 뭐 저는 활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그쵸. 합니다. 네. 왜냐면은 그 제가 자리를 비운 2주간의 공백안에 시장이 엄청 많이 빠졌죠. 코스닥은 9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다이내믹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뭐 제자리로 도돌이표가 되긴 했지만 뭐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뭐 추천주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. 근데 시장이 좀 충분히 악재를 많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의 업황과 업종이 굉장히 잘 풀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태세들을 좀 봤었을 때 지수는 이제 좀 반등에 대한 기미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반등의 그 흐름을 이제 시작을 해주는 섹터가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이제 좀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전쟁 이슈로 다시 빠지기 전에 뭐 잠깐 반등이 나왔었을 때도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셔서 알고 계시겠죠. 그래서 저는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기술주들의 반등은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많죠.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 종목이, 그러니까 대장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, 덜 올라간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을 보통 권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선행해서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,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저조한데 추세가 좋은 종목들, 뭐 지금 보이는 심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두산테스나라던가 아니면 오늘 제가 제시드릴 뭐 뒤에 종목도 그렇고 좀 약간 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이 요즘 반도체 종목에서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심택이 뭐 아직까지는 큰 폭의 변화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상향 추세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 만들어가고 연기금 수급들 잘 만들어가면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빌드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제 테마주처럼 한 방에 터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잘 갖고 있어 보다가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저는 한번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자리까지 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점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히든 공략주 그럼 이어서 넘어갈게요. 삼성전자, 국내 반도체, 양대산맥 여기에 대한 종목 또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고요. 두 번째 힌트도 나갈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맞죠?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알려주세요, 전문가님. 아, 네, 뭐 근데 첫 번째 힌트만 보신다 하더라도 많은 사실은 시청자- 다 알 수 있지만. 아, 그렇죠. 그쵸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두 번째 힌트 그 자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그 선행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저는 좀 골라봤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은 요즘에 주가가 시장이 빠지는 거와 별개로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재료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엔비디아 쪽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HBM 1위 이렇게 이제 그 자막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엔비디아에 뭐 납품하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적으로는 흔들림을 보이고 있으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장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업황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의 매수 흐름으로 좀 들어와 주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개인 매수세들이 아니라 약간 좀 묵직한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2등 기업을 한번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HBM 1위 기업입니다. 과연 아시는 분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하신다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합니다.